이런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똑똑할 수도 있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제 당했을 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광고 혹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소비자 어쩌고 대상, 어디 협회 대상, 소비자 선정 1위 뭐 이런 게 있어요. 문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메일, 실제 우편으로 그런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죠. 어느새 우리 가게가 소비자분들한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인기를 얻어서 평가 1위도 했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서 상을 우리 준다고 하니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뭐 상장 혹은 배너 제작비,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희를 홍보해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몇십만 원, 뭐 많게는 저도 그냥 이제 들은 건데 뭐 수백만 원까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의 이름에는 한국이라던가 뭐 공인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진짜 신뢰와 권위가 있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돈을 주고 그런 걸 받았다고 칠게요. 어떤 공정에 의해서 우리가 1위가 되었는지, 우수 업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너나 상장에 우리는 1위 혹은 우수 업체라고 써져 있는 그런 어떤 홍보 물품들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모르는 소비자들이 볼 때는 여기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브랜딩적인 어떤 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운영을 하는 가게에서는 그런 것들 실제로 믿고 많은 어떤 돈을 지출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막 무조건 나쁘다 할 수도 또 없는 게, 그런 어떤 배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장님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껴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더 잘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은 뭐 정당하게 어떤 선정 방법을 사실 공개하는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걸 차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딱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10팀? 하루에 전국에 있는 10개 가게에서 저한테 신청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콜드 메일이든 콜드 우편이든 콜드 뭐 콜이든 실제로 뭐 한 100통, 200통을 하루에 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물론 이제 구매율이 10% 이상이면 너무너무 많은 거지만 하루에 10개 업체? 뭐 하루에 한 개 업체라고 할게요. 1%. 내가 하루에 100개 전화, 문자, 메일을 돌렸을 때 한 개 업체가 나한테 이제 3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럼 뭐 한 달에 매출 90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광고 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건 실제로 정부에서 소상공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 상품을 조건이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면 뭐 살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이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청을 하는 게 그냥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서류도 직접 인터넷으로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심지어는 제 또래들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북에는 충북기업진흥원에서 저 같은 청년 창업가들한테 30만 원씩 응원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5분 만에 인터넷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제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업진흥원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왜 갔냐? 그거 신청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야, 본인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인터넷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뭐 어르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만 신청을 한다? 라고 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업체가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인터넷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대신 해줘. 그럼 수수료를 줘. 사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없이 우리가 이런 소상공인 관련 대출 상품을 직접 찾아서, 심지어 나에게 우대 금리를 주는, 예를 들면 저는 뭐 사회적 기업도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대 금리를 주는 상품이 또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찾아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서류들이 어렵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냥 빡세게 준비하면은 충분히 대출 다 받을 수 있고, 대출 담당자분들, 뭐 예를 들면 소상공인 공단의 그런 담당자분들이 실제로 이제 미팅을 와서 뭐 보완 사항이라던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그런 것들을 상담해 주기까지도 하니까 수수료를 그렇게 막
줄 필요가 있을까?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수수료를 5%에서 10%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그냥 수수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이유는 뭐 사업 확장도 있고 그냥 가게를 굴릴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여유롭지 않으니까 대출을 받는 건데 거기에서 5% 10%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셔서 직접 한번 알아보고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업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 특히나 요즘 장사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다 접고 도망가라고 하는 이런 시기에 혹시나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하시되 정확히 알고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돈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마케팅 방법들이 많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